안녕하세요. 5년차 연애지의 상담사 미로연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당장 상대방 집 앞에 찾아가야 할 것 같고 장문의 카톡이라도 보내야 마음이 놓을 것 같으신 상태신가요?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어요. 제가 수천 건의 상담을 하며 깨달은 사실은 그 반대이기 때문이거든요.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 때 재회가 훨씬 더 잘 됐던 케이스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두 가지 케이스에 해당되신다면 축하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상대를 잡는 법을 고민하지 마세요. 마음 편하게 상대의 연락을 기다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항상 내가 먼저 붙잡아 재회를 해왔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많은 내담자분들이 제가 상대에게 매달려서 잡혔던 적이 많아 이번에도 그래야 할 것 같아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사실 그게 이번에는 가만히 계셔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인간은 학습의 동물이죠. 여러분이 이별 후 매달릴 이유도 동일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를 잡았던 경험이 뇌에 학습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상대방의 뇌에는 어떤 부분이 학습되어 있을까요? 내가 연락을 하지 않아도 어차피 얘에게 며칠 뒤에 연락이 올 거야 라는 생각이 강하게 학습된 상태입니다. 이 순간에는 여러분이 아무리 진심을 담아 연락을 해도 상대는 재회를 희망하지 않아요. 선택권이 온전히 자신에게 있다는 안정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재회는 안정감이 아니라 이 사람을 영영 못 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상대에게 이 불안감을 느낄 시간조차 주지 않았어요. 이제는 상대방의 그 뻔한 예측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려 주셔야 할 때입니다. 연락이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지? 설마 이번엔 진짜 마음을 정리했나? 이런 의문이 상대의 머릿속을 가득 채울 때 상대는 비로소 이별을 직시하게 됩니다. 그 순간 상대는 처음으로 지금 내가 상대를 잡지 않으면 정말 끝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급격하게 나와의 죄를 희망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상담을 하다 보면 미로님 저도 가만히 있어봤는데 연락이 안 오던데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경우 보통 두 가지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2주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을 참아놓고 연락이 안 온다며 조급해하는 경우입니다. 상대가 충분히 결핍을 느끼기도 전에 먼저 연락을 해버리는 거죠. 둘째는 연락만 안 할 뿐 SNS나 주변 지인에게 나는 너와의 재회를 원하는 티를 팍팍 내는 경우입니다. 가만히 있는 목적은 상대에게 진짜 상실감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프로필을 슬픈 사진과 노래들로 바꾸고 지인에게 상대의 안부를 묻는다? 이건 상대에게 다시 안정감을 주는 행동입니다. 아, 역시 나 기다리고 있구나 라는 안심시켜주는 꼴이죠. 이별 후 항상 내가 붙잡는 연애를 하셨다면 이번에는 상대가 내 마음을 절대 알 수 없는 온전한 시간을 가져봐 주세요. 두 번째 케이스는 감정적으로 다투다 이별을 했을 때입니다. 상대와 감정적 다툼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역설적이게도 좋아하는 마음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에게 바라는 부분이 있지만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싸움까지 번지게 되는 거죠. 감정이 격해진 순간 인간은 누구나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 이별을 통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싸울 때 느꼈던 그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감정이 식고 다시 이성적인 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이 이때 가만히 계셔도 상대의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분노라는 거대한 파도가 휩쓸고 지나가고 그 자리에는 반드시 공허함과 미안함이라는 감정이 차오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왜 그런 말까지 했을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끝낼 일이었나? 하는 자책이 시작되는 시점이죠. 여러분이 침묵을 지킬 때 상대는 비로소 자신의 모진 말들이 남긴 상처를 직시하게 됩니다. 침묵은 상대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가장 날카로운 거울이 되어주는 셈이죠. 여기서 여러분이 참지 못하고 다시 연락을 하게 된다면 상대는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미안함 대신 다시금 여러분과의 다툼에서 느꼈던 피로감을 떠올리게 됩니다. 후회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다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상대가 스스로를 자책하고 여러분의 빈자리를 그리워하며 내가 너무 심했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 감정의 변화를 오롯이 느낄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별 후 오히려 가만히 있을 때 재회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별할 때마다 항상 내가 먼저 붙잡아서 재회를 해왔던 경우, 두 번째는 감정적으로 격하게 싸우다가 이별을 한 경우입니다. 미로연은 이별 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분들을 위해 재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회 확률 30% 이하는 이유와 함께 상담을 진행하지 않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상담 요청해주세요. 오늘 내용이 많이 도움되셨다면 구독을 통해 더 좋은 정보를 빠르게 전달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로연